나이가 든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기,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이라는 단어가 종종 쓸쓸함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되곤 하죠. 하지만 여기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는 65세가 되는 생일을 천국문이 열리는 날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환갑을 챙기는 것을 넘어 정부로부터 진정한 효도를 받기 시작하는 인생의 두 번째 축제가 시작되는 날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어르신들이 65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들의 노년이 왜 축복이라 불리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는데 작은 희망과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축복과 같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지혜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는 사회 노년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건강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늘어나고 작은 병치레에도 마음과 지갑은 얇아지기 마련이죠.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실 때마다 내시는 몇천 원의 본인 부담금도 쌓이면 큰 부담이 되듯 의료비는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역시 모든 국민이 국가 의료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20년부터는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세금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매달 내던 의료보험료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나 각종 검사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돈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혈액검사센터에 가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아프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플 때 돈까지 없다면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캐나다 사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약값에 대한 지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 보험으로 약값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만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약값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나이가 들수록 먹어야 하는 약의 가짓수는 늘어만 갑니다. 캐나다에서는 파머케어라는 약값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값의 70% 이상, 많게는 거의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버나비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는 늘어나는 약값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약값 부담이 거의 사라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치과 치료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캐나다 덴탈 케어 플랜이라는 국가 치과 보험이 시행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나 미용 목적의 시술을 제외한 신경치료, 수술, 틀니 등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9만 불 이하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사실상 거의 모든 시니어들이 치아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유로운 이동, 넓어지는 세상.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은퇴 후의 시간은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는 것처럼 캐나다 역시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연간 단 $45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4,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스와 전철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패스 하나만 있으면 리치몬드에 사는 한 이민자 노부부처럼 비록 풍족하게 저축하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세상 구경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낭만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명물인 BC 페리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바람을 쐬러 아름다운 섬으로 소풍을 떠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돈 걱정 없이 자연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버스를 타고 선착장까지 가서 공짜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여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통수단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장거리 철도는 비행기만큼이나 비싸기 때문에 시니어 할인이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관광객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단이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복지 제도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안정된 주거와 풍요로운 여가. 캐나다의 대도시는 월세가 매우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는 특히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더라도 월세로 1,500불 이상을 내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렌트 보조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한 달에 약 500불 정도의 렌트 보조비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전기세 할인 등 소소한 생활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가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 이용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예방적 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경제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은 30%에서 50%까지 큰 폭으로 할인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는 요일별로 수영,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대부분이 50% 이상 할인을 받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 국립공원 캠핑장의 연간 이용권은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단 $72에 불과합니다. 이 이용권 하나만 있으면 1년 내내 캐나다 전역의 국립공원을 마음껏 누비며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캠핑카를 몰고 대자연 속을 여행하는 삶,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이외에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약국 체인인 사퍼스 드럭마트는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시니어에게 20%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항공사나 호텔, 심지어 뷔페 식당에서도 시니어 할인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사회 곳곳에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찾는 용기. 이 모든 놀라운 혜택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정부가 알아서 모든 것을 챙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되면 편지가 날아와 자동으로 모든 혜택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값 보조, 렌트비 지원, 치과보험 등 대부분의 혜택은
본인이 직접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이민 1세대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이웃 간의 정보 교류입니다. 특히 한인교회나 한인회와 같은 곳은 이민사회의 정보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옆집 할머니에게 알려주고 교회에 모여 앉아 어디에 가면 공짜래, 어떻게 신청하면 된대와 같은 살아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제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지만 캐나다의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정보원이 되어주며 함께 노년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갑니다. 늙으면 슬프다, 우울하다는 생각 대신 나이가 드니 이렇게 좋은 점이 많구나라고 말하며 65세 생일 파티를 여는 캐나다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복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노년을 존중하고 당사자는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누리며 공동체가 서로를 돕는 선순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다가올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슬픔과 걱정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